먼저 가마솥의 온도를 가늠하기 위해서 솥에 물을 뿌리고 솥 안을 손으로 돌려봐 온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되면 이때 비로소 찻잎을 솥에 넣고 덮는다. (310도) 정도의 온도에서 6, 7분 동안 찻잎이 눌거나 타지 않도록 500에서 600회 정도를 쉬지 않고 신속하게 저어줘야 한다. 이때 솥 온도가 낮거나 덮는 시간이 부족하면 풋냄새와 더불어 발효가 일어나 녹차로서 상품 가치가 없어지고 너무 지나치면 탄냄새와 함께 제품의 모양이 나빠진다. 따라서 풋냄새를 없애고 구수한 맛이 나도록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과정이 차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7분 동안을 신속하게 뒤적인 다음에는 드러내어 덕석에 비비는데 이때는 힘을 주되 가볍게 밀듯이 한다. 찻잎 비비기 작업은 세포막을 파괴시켜 차를 우릴 때 각종 수용성 성분이 쉽게 우러나도록 하고 차의 형상이 잘 말아지게 하며 찻잎 속의 수분을 고르게 하는 공정이다. 이 모든 과정이 수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덮는 사람의 오감이 중요하다. 온도를 느끼는 촉각, 그리고 차향을 느낄 수 있는 후각, 찻잎의 모양을 살피는 시각 등 오감이 총동원돼 차를 덮는다. 차를 만드는 사람의 오감은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차잎이나 싹을 가마솥에 넣었을 때 만에 하나 손놀림이 느리다든지 해서 한 입이라도 눌거나 타지면 재빨리 그것을 냄새, 향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털어서 식히고 식힌 찻잎은 다시 솥에 넣어 덮는 것을 9번 반복한다. 우리 차를 일컬어 구중구포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각사각 차 볶는 소리로 그 차의 마무리를 알 수 있는데 여기까지의 공정이 찻잎을 딴 후 서너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만 향을 잃지 않는 신선한 차가 만들어진다. 차는 발효되는 정도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발효시키지 않은 덕금차를 예로부터 즐겨왔다. 차를 즐기는 면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은 그 취향이 각기 다르다. 중국에서는 향을, 일본에서는 색깔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맛과 향을 중시했다. 결국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차 맛은 향기와 색깔을 동반해야만 진정한 맛이 나기 때문에 중국의 향과 일본의 색깔을 모두 담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차 맛을 위해 이 과정을 너댓 번 반복한 뒤엔 여린 싹이 더 이상 타지 않도록 창호지를 깔고 덮는다. 이때는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덮어야 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한다. 차의 기운을 손으로 느끼며 차를 덮는 것이다. 덮으면 덮을수록 수분이 빠지면서 매 순간마다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덮고 비비는 여러 번의 순서는 차와 선생이 하나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렇게 1차 법제가 끝난 찻잎들은 건조 단계에 들어간다. 자, 이 상태는 이제 차가 1차 법제가 끝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온돌방에 한지를 깔고 2, 3일 동안 자연 건조를 시켜서 지금까지 차를 덮고 유념하는 과정 속에서 어우러진 차의 성분들이 수분이 자연 건조되면서 굳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단순히 수분이 제거되는 건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숙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건조 기간은 많게는 10일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1차) 법제가 끝난 며칠 후 2차 법제를 위해 선생이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았다. 역시 이때 지피는 나무의 성분 또한 차의 성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2차 법제 때는 오동나무를 사용한다. 가마솥 온도를 비교적 첫 솥, 두 번째 솥 이럴 때 높이 올리고자 할 때는 참나무나 감나무를 사용하는 것이고 마무리 덕금을 하고자 할 때는 오동나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동나무는 불꽃은 화려하게 좋으나 그렇게 높은 열량이 나오지 않는 나무고 어떠한 냄새도 차향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덕금에 있어서 오동나무 사용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건조시킨 찻잎은 마무리 덕금에 들어가기 전 부서지는 걸 방지하는 작업을 해줘야 한다. 1차 법제를 마친 차 수분은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2차 법제 시 차가 부러지거나 파손되기 쉽다. 그래서 증수기에 넣고 20-30분 정도 김을 쐬어주는 것이다. 차란 차를 마실 때에도 그 잎이 모양을 잃지 않고 그대로 풀어지면서 찻잎 그대로의 형태를 띌 때 차 고유의 맛과 향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은 이 작업을 차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과정이라고도 한다. 차를 덮을 때는 시간과 온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도 증수기에서의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는 좋은 차가 나올 수 없다. 오동나무로 달궈진 가마솥의 온도는 200도에서 220도 사이. 물론 이때도 솥에 물방울 튀기는 소리와 선생의 손으로 온도가 측정된다. 증수기에서 충분한 수분을 얻은 찻잎은 다시 예열된 솥에서 2차 법제에 들어간다. 덕금과 비비기, 그리고 말리고 다시 덕금으로 이어지는 여러 차례의 모든 과정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선생이 직접 한다. 마무리 덕금을 시작한 선생의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하다. 한 번 덕을 때마다 5-6번씩 냄새를 통해 찻잎의 상태를 확인한다. 타거나 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차 법제 시에는 수분이 고작해야 3-4% 정도이기 때문에 그 맛과 향을 잃지 않으려면 1시간 가까이 천천히 오랫동안 덕은 후에야 비로소 차가 완성된다. 참다운 기쁨은 말하지 않는 가운데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라 했던가. 차와 하나가 되는 이 순간의 쾌감은 어떤 말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선생은 차에게 표정으로 말을 건네고 차는 선생에게 향으로 말을 건넨다. 차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처음 나타나지만 고구려 무용종 벽화에서도 차 그림이 발견된 걸로 보아 우리의 차문화 기원은 훨씬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는 시대별로 닭의 모양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닭의 모양에서는 우리의 차 문화가 상당 부분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이 땅에서 살다 간 차인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우리 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한 차 애호가였다. 원감, 자장, 지장은 신라의 유명한 다승들이었고 중국의 다신 유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충당사, 학사차를 남긴 최치원 역시 차와 함께 살다 간 차인들이었다. 고려의 국사들도 삼은이라 불리던 목은, 야은, 포은도 차와 함께 굳은 절개를 지켜왔다. 매월당 김시습은 세속을 벗어나 차를 가꾸고 차나무를 기르는 다인 중의 다인이었고 우리나라 역대 군주들 가운데 그 업적이 가장 크다는 세종대왕도 지방 행차 때마다 차를 즐겨 마셨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한 잔의 차에도 깊은 철학을 내포했다. 차의 오미, 즉 5가지 맛에는 음양오행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 인간을 소우주로 볼 때 사람 몸을 오행, 오색, 오원과 관련해 깊이 다룰 수 있는데 이는 차에 있는 떫고 시고 짜고 싱겁고 단,
5가지 차의 맛과 일맥상통한다. 동양의 음양오행설과 동양의학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선인들의 지혜가 놀라울 뿐이다. 신광수 선생이 아들과 함께 한 대학을 찾았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차 종자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오랜만에 동물 실험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대학에선 선생의 요청으로 차 종자를 이용한 다이어트 식품 개발에 매진해 왔다. 그동안 그 동물 실험 후 결과는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 계획했던 대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녹차 종자에 그 항비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녹차 종자로부터 이렇게 유효 성분을 추출하고 또 동물 실험까지 했는데 아무튼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도 제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종자에서 네. 유효 성분을 굉장히 추출하고 농축시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맛은 굉장히 써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들이 그 동물 실험을 할 때 네. 쥐에게 상당히 그 좀 많아다 할 정도로 과잉을 투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좀 뭐 쥐가 죽었다든지 뭐 쥐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직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광주 동강대 조남철 교수팀은 신광수 선생을 통해 얻어지는 유기농 차 종자에서 추출되는 사포닌이 항비만으로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마쳤고 이젠 상품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실험 결과 차 종자에 함유된 비만을 억제하는 사포닌이 콩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여러 가지 그 이제 비만 억제 약이라든지 제품,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소재 자체가 유기농 녹차의 종자로서 굉장히 그 컨셉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품이 개발이 된다면 소비자들에게 큰 그 호응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나주 동신대학교에서 실험 뒤를 통해 사포닌 효과를 밝혀내는 임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실제로 선생은 차의 성분이 비만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선대로부터 전해 듣고 차 종자를 이용한 또 다른 개발에 관심을 쏟아왔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아예 식품공학을 전공한 아들 희찬. 3대째 세계 최초 녹차 제조의 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